자, 오늘 원래 그 질의응답 시간인데, 지난번에, 한 분이 그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을 토대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교육 논문을 준비하다가 교수님 책을 보게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다면 룰을 알아야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미술의 룰은 독창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거장들은 이런 룰을 의식하고 그림을 그린 것인지, 거장들의 작품으로 인해서 룰이 만들어진 것인지요. 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생각해 보면 법은 어떠한 존재가 있게 하는 질서인데, 그렇다면 미술에서의 독창성이라는 법이 생겨난 것은 사실주의에 와서야 시작된 것이 아닌지, 그럼 그 이전의 미술은 룰이 없었던 상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미술 비평의 객관적 기준이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좀 핵심적인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술은 문법으로서 독창적인 양식을 생산하는 게임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주장은 일단 뭐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뭐 누구나 작품을 본다는 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아무리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작품이 어렵다, 현대미술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미 자신의 관점이 있는 거라고요.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관점이 미술은 사실적이어야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본다는 거는 이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자신의 관점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거죠. 예술은 재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현대미술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거장들의 작품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법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술의 법은 무엇인가? 이걸 계속 이제 논의해 오면서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의 결론이죠. 이런 법으로서 예술을 보니까 미술사에 나오는 대가들이 왜 중요한 작가인가? 이것이 설명이 되고, 또 그림은 잘 그리지만 중요하지 않은 작가가 되는 이유도 이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하나의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게임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포츠처럼 하나의 그 게임인데, 게임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가 있고, 목적을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 그 부합된 정도에 따른 어떤 수치화된 점수가 있고, 그러니까 게임은 재미있는 거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예술도 어떤 목적이 있고 장애가 있고 또 그걸 수치화 가능하고, 그럴 때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어떤 우리가 이제 사이비들을 걸러낼 수가 있고, 또 이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다. 예술을 존재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문법이라고 한 얘기는 그동안 예술에서 많은 그 예술의 이론들이 나왔었고, 또 사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떠한 사조나 이론도 그것이 절대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예술은 재현이다. 그 법은 현대미술이 오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현대미술이 오면 이제 예술은 표현이다. 어떤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형식 그 자체다. 형식론이나 표현론이나 여러 그 이론들이 나오는데, 어느 하나도 그것이 완벽한
예술론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론이 나와가지고 많은 양식들이 나오다 보면은 똑같은 양식이 이제 반복되면서 그 이론도 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예 개념처럼 예술 작품이 일시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내지만 그게 고정된 예술론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연화학으로 불교의 그 연기론처럼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의 개념이고 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관계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술 같은 경우는 개성과 어떤 시대성과 지역성이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계속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무법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독창성이라는 거죠. 독창성. 그리고 이 독창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사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은 없어도 목적이 있어야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어떤 사조의 이론으로 보지 않고 그걸 독창적인 양식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그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응? 그러면 그 독창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예술은 인간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응?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 독창성이 인간한테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어떤 주체적인 어떤 창조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창조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고, 창조성이 인간의 어떤 순수한 본성 내지는 어떤 신성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 실현과 관련되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자가 했던 것처럼 뭐 이 룰이 뭐 거장들이 이 룰을 알고 했느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거장들이 이 룰을 지켜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기에 거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거장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그분들의 양식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독창성을 끌어내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룰을 기준으로 고장들을 보면은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뭐 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고,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현대미술 비평에 있어서 이 자율성과 재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논문을 토대로 쓴 책이 현대미술의 전략이라는 2004년도에 나온 저의 그 첫 저서였었죠. 그때부터 이제 저의 관심사는 이 현대미술이 이 자율성을 추구해 온 것이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과연 그 자율성을 구현했느냐, 그리고 자율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재현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재현을 없애야 되는가, 또 포스트 모델에서는 재현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자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제가 가장 관심 가졌던 그런 비평적인 관점이었고, 그런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이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나오게 되는 그 창작론의 1장에서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 주제를 제 나름대로 다뤘는데, 그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독창성 게임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평하는 사람들도 이런 그 관점이 있어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 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각자가 갖고 있는 관점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제가 제시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미술을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일 거라는 거죠. 뭐 절대적인 룰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좋은 법이라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작가라면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독창적이지 않은 거장은 없다는 거예요. 표절의 거장이 있습니까? 표절은 잘할수록 범죄가 돼요. 그럼 이 기준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거는 저는 현대에 와서 시작됐다고 봐요. 과거의 미술은 그 예술의 법 그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떤 다른 분야, 특히 그 종교의 부속물처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종교를 위한 예술, 혹은 도덕적인 계몽을 위한 예술, 뭐 이런 용도로 예술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예술의 그 자율성에 대한, 이 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율성이에요. 예술의 그 자율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 낭만주의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술의 법에 대한,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